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맡았던 김관진 전 장관.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사건의 은폐 혐의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의혹이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로비 업체를 통해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국군 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된 것인지 안보 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의원님도 전에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예.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그 법무부에 외국 로비 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FARA 해가지고 네. 그 모든 로비 활동이 공개가 되는 그 홈페이지예요. 예. 예, 그런데 제가 2010년경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한국인 관련 로비가 오로지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죠. 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미 의회 안보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도록 로비스트 업체가 네. 돈을 받고 매달 한 2만 달러 정도 돈을 받은 기록이 나와 있고 네. 활동한 내용은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전직훈 장성 네. 이렇게 그 안보 관련자들하고 그것도 거의 뭐 보면은 한 달에 몇 번씩 네. 이렇게 면담을 알선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근데 한국인이 이렇게 관련된 로비스트에 공개된 그 활동 기록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김관진 그 전 합참의장께서 미국에 그 연수차 와가지고 예.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드는 활동이거든요. 예. 미국은 아시다시피 면담료라는 걸 다 로비스트 업체를 통해 지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고위층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걸 어떤 로비스트 업체가 의뢰를 받고 해줬다. 네. 네, 그 사실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요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번에 이제 불거진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계속 그 의원님께서는 이 당시 김관진 장관의 이제 그 전 합참의장이라고 지금 의원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때 무슨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런 직책이 없고 네. 합참의장 퇴임 후에 야인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 후에 이듬해인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국방장관으로 부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새로운 국방장관이 왔는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로비 업체 그 홈페이지에 네.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거 보고 아니 국방장관 되시기 전에 좀 행적이 석연치가 않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네. 국내의 한 업체가 미국 로비스트에 의뢰를 해서 김 장관의 모든 활동을 서포트해줘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로비 활동이 시작된 거니까 문제는 그 로비 업체가 아니라 네. 그 로비 업체에 자금을 대준 국내 업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 업체는 쉽게 하면 이제 대행사잖아요. 로비 대행사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주한 그 원 업체가 따로 있다는데 그게 국내 모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 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한 철강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합철강이라는 업체인데. 연합철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권모 회장이라고, 요건 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주로 활동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재향군인회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당시에 재향군인회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그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로비 업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보조하도록 돈을 대납하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반대 서한, 예. 재향군인의 반대 서한도 김 장관을 통해서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한테 전달하도록. 네, 그럼 재향군인의 부탁을 받고 해준 거예요. 아하.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예. 이름은 철강 회사지만은 네. 사실은 예비역 단체와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의원님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나중에 다 변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이 돈을 변제했다 그랬지만, 당시 해명을 한번 보면, 이게 딱 한 번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이 보도가 나간 기자하고 대화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걸 한번 기사로 써봐라. 그러니까 미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기사 썼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국방장관한테 질문을 했죠. 네. 김관진 장관한테, 1년 전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일에 비용이 드는지도 몰랐고 누가 도와준지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장관 대서 해명이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예, 그런 해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해명은 2010년에 돈 다 갚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는 내가 외국에 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 그냥 누구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나갔지. 그게 돈 드는 일인지도 몰랐고. 네. 내가 그런데 누가 돈 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돈을 갚았다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로키드 마틴하고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로비 업체가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전직 미 하원 의원 리빙스턴 의원이 설립한 회사고, 예. 그 주요 고객의 굴지의 방산업체인 이제 락히드 마틴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어떤 안보 관련 단체나 기업의 일을 대행해주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합참의장이고 또 예비역 장성이니까 또 군부 관련, 네. 미국의 어떤 안보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을 주로 접촉하는 걸 원하니까, 네. 리빙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런 세계 좀 빠삭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달고 다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아주 자기들 앞마당이니까, 그런, 기업 일도 많이 해줬고 하니까, 로비 관련해서 국방 관련 로비를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매개로 김관진 전 장관과 로키드 마틴이 연결이 됐을 그냥 가능성, 현재는 이건 거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네,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정도고요. 네. 단지 이제 그 이듬해 2009년에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장관이 된 2010년에 장관이 된 김관진 장관 시절에 거의 로키드 마틴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렇죠. 그 회사의 무기를 많이 사줍니다. 네네네. 이지스함의 전투 체계라든가 또 F-35 전투기라든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날라다니는 거 샀다 하면 다 로키드 마틴. 예. 그리고 또 이미 경쟁회사인 보잉사로 결정이 된 차세대 차기 전투기를 결정을 뒤집어서 로키드 마틴의 F-35로 사주고. 네.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김 장관이 외국에 가 있을 때 그런 로비 회사의 컨설팅을 받고 또 기업하고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하고 김관진 전 장관과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계속 국방장관직을 역임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도 영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김관진 실장이 몸을 담은 박근혜 정부 자체가 락히드 마틴의 로비의 영향권 아래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기 사업이 락히드 마틴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엔 또 다른 인물도 등장합니다. 김관진 장관이 다 락히드 마틴의 일을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 윌리엄 코헨이라든가 또 미 국무부 국방부의 차관보급 인물들이 나서가지고 미 락히드 마틴의 그 라비스트로 정식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는 좀 나중에 따로 한번 떼어서 더 정밀하게 좀 지금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김관진 장관 본인이 미국의 체류 비용과 거의 $8만 달러에 이르는 그때 환율로 1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거액의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의 어떤 면담 활동. 네네. 이것만 해도 벌써 비용이 어마어마한데다가 네. 따님도 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런데 저 음악을 전공하는데 그 고액의 학비, 체류비 이런 걸로 하면 아무리 그 전직 합참의장을 지냈다고 하지만은 네. 상당한 규모의 스폰서가 아니면 그렇네요. 네. 도저히 그 생활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활동이었고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자금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당시 기무사령부도 수상하게 여기어서 예. 의혹이 있다고 보고서를 썼던 겁니다. 언제요? 기무사령부가 쓴 게 언제예요, 보고서를? 그게 아마 2009년에서 2010년 그 예. 무렵일 걸로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게 김 전 합참의장이 당시에 네. 업체의 어떤 지나친 어떤 그 향응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래야 될지. 예, 일종의 어떤 편의 제공을 받았다. 이렇게 그 지적하는 기무사의 보고가 지금 이제 보도가 되는 것이고. 예. 또 장관이 된 다음에 기무사가 또 한 번 보고서를 냅니다. 장관이 된 다음에요? 예. 예, 그 무렵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13년. 네. 박근혜 정부 첫 해입니다. 예. 그해 8월에 당시에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예. 김관진 장관이 그 건설업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다. 그 건설업체의 육사 38기 출신의 김관진 장관의 옛날 직속 부하가 로비스트 활동을 하고 있다. 어허. 이런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가 예. 2달 후인 10월에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장경욱 기무사령관이 경질되는 사태가 일어났죠. 이때는 김관진 장관이 정면으로 장경욱 기무사령관을 아예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네. 비정상적인 경질을 합니다. 사령관만 날린 게 아니라 처장, 기무 부대장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기무사령부를 통째로 다 제거해버리죠. 그러면 당시 상황을 체크하기엔 저때는 그러면 기무사령부가 이때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면 허위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군 내부에서 국방장관실하고 기무사령관실의 어떤 극단적인 갈등 사례로 표출이 되고 결국은 기무사령관이 희생된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청와대가 규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그냥 오히려 기무사령관을 날려버리고 그냥 덮어버린 겁니까? 덮어버렸죠.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의 위세가 네. 하늘을 찌를 듯이 이제 치솟고. 그러면 그 건설 업체가 그러면 그 편의를 김관진 당시 장관한테 제공을 했고, 그러면 김관진 당시 장관은 또 어떤 그런 반대급부를 줬다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에. 네. 육사 38기로 예편한 예비역 중령 이모 씨 건설 브로커였습니다. 예. 이 사람을 미국에서 이미 수시로 만났고. 아하. 그 다음에 귀국해서 장관이 된 다음에. 네. 이 건설 브로커가 몸을 담은 그 건설 회사가. 네. 연평도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이라고 하는. 예. 있었어요.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예. 이제, 군사 기지를 짓는 것이죠. 네네. 당시에 남북 관계가 워낙 심각했습니다. 네. 이때 그 공사를 수주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 그 특혜를 주었다고 드러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때 이 공기를 못 맞췄어요. 이 업체가 예. 그랬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면제해 준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그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 그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다 이 한 업체에 다 몰아준 겁니까? 상당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섬이 작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할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연평도는 작으니까. 그래서 서북도서의 정식 명칭 서북도서 정상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이 업체가 수주를 했고 그 외에도 각종 군공사 예컨대 기무사 이전공사 네네네. 계룡대 또 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건설공사가 이런 많은 공사를 수주했고 그 중에서
연평도 공사 같은 경우는 좀 지체 상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면제받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무사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 네. 누가 좀 봐주었다. 그게 바로 김관진 장관 아니냐. 이거 규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청와대에 올렸는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묵살하고 오히려 기무사령관을 날렸다. 이런 얘기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어떤 스토리인지 이것도 좀 그 규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건설업체의 실명을 밝히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언론의 일부 보도는 됐는데, 네. 비읍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속 인터뷰를 좀 기약을 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 했고요. 층들을 두루두루 만나는 걸 어떤 로비스트 업체가 의뢰를 받고 해줬다. 네. 네, 그 사실에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요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요번에 이제 불거진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지금 계속 그 의원님께서는 이 당시 김관진 장관의 이제 그 전 합참의장이라고 지금 의원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때 무슨 직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아무런 직책이 없고. 네. 합참의장 퇴임 후에 야인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 후에 이듬해인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고 국방장관으로 부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국방장관이 왔는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로비업체 그 홈페이지에 네.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거 보고 국방장관 되시기 전에 좀 행적이 석연치가 않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 네. 국내의 한 업체가 미국 로비스트에 의뢰를 해서 김 장관의 모든 활동을 서포트해줘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로비 활동이 시작된 거니까 문제는 그 로비 업체가 아니라 네. 그 로비 업체에 자금을 대준 국내 업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 업체는 쉽게 하면 이제 대행사잖아요. 로비 대행사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주한 그 우한 업체가 따로 있다는데 그게 국내 모 업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 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것은 한 철강 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합철강이라는 업체인데. 연합철강,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권모 회장이라고, 요건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주로 활동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재향군인회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예, 당시에 재향군인회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그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가 있으니까 로비 업체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보조하도록 돈을 한 10년경에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네. 한국인 관련 로비가 오로지 김관진 당시 전 합참의장이죠. 네.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미 의회 안보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도록 로비스트 업체가 네. 돈을 받고 매달 한 2만 달러 정도 돈을 받은 기록이 나와 있고 네. 활동한 내용은 김관진 전 합참의장을 미국 상하원 의원과 전직훈 장성 네. 이렇게 그 안보 관련자들하고 그것도 거의 보면은 한 달에 몇 번씩 네. 이렇게 면담을 알선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허. 근데 한국인이 이렇게 관련된 로비스트에 공개된 그 활동 기록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관진 그 전 합참의장께서 미국에 그 연수차 와가지고 예.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드는 활동이거든요. 예. 미국은 아시다시피 면담료라는 걸 다 로비스트 업체를 통해 지불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고이 제납하면서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한 반대 서한, 예. 재향군인의 반대 서한도 김 장관을 통해서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한테 전달하도록. 네, 그럼 재향군인의 부탁을 받고 해준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봤을 때, 예. 이름은 철강 회사지만은 사실은 네. 예비역 단체와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군요, 의원님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나중에 다 변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뭐 이 돈을 변제했다 그랬지만은 당시 해명을 한번 보면 이게 딱 한 번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이 보도가 나간 기자하고 대화한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걸 한번 기사로 써봐라. 그러니까 미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기사 썼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국방장관한테 질문을 했죠. 네. 김관진 장관한테 1년 전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일에 비용이 드는지도 몰랐고 누가 도와주. 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방장관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맡았던 김관진 전 장관.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 사건의 은폐 혐의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의혹이 하나 더 불거졌습니다. 미국 로비 업체를 통해서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국군 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정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된 것인지 안보 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그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의원님도 전에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그 법무부에 외국 로비 공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FARA 해가지고 네. 모든 로비 활동이 공개가 되는 그 홈페이지예요. 예. 예, 그런데 제가